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치킨 게임의 날입니다. 오늘이 치킨 시켜 먹는 날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 상당히 힘든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국회, 여당, 그리고 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킨 게임이 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 될 것이고요. 또 야당의 양상, 분명히 치킨 게임입니다. 친노라는 기차와 비노라는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치킨 게임 흥미진진하다고 보기에는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은 것 같죠. 메르스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정치인들은 지금 돌아봐야 할 것이란 생각입니다. 정치란 갈등을 증폭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갈등을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다시금 우리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어떤 걸까요? 무기한 연장입니다. 무기한 연장, 네. 무기 연장. 예, 뭐가요? 내용에 따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예. 이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삼성 서울병원의 부분 폐쇄 조치가요, 무기한 연장 결정됐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어제 1일 브리핑에서 이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즉각 대응팀이 이 삼성 서울병원 측의 부분 폐쇄 연장을 권고했다면서 이 폐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병원에서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면서요, 예, 불가피하게 연장 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삼성병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이틀 전에는 강동 성심병원을 폐쇄 조치했고요. 어제는 건대병원에 대해서 부분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또다시 방역 당국의 허술한 관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뭐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도대체 방역 당국은 아는 게 뭐예요? 예? 난 그게 궁금해. 뭐 대정부 주문에서 나온 뭐 일부 인사는 뭐 자기네들이 할 것은 다 했다, 뭐 이렇게 또 발언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참 한심합니다. 네. 아니, 국민안전처 네, 이 국민안전처 장관의 네. 또 발언도 어제 문제가 됐던 그랬었죠. 것 같은데. 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예? 참 이게.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예,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네. 어떤 갈림길이에요? 또 이거.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예. 건데요. 바로 국회법 관련해서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아무래도 이 개정 국회법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어쨌든 이론적으로 세 가지죠.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안을 국회로 보내거나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하거나 마지막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 세 가지인데요. 예. 현재까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 이 수정안까지 마련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요, 이 전날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회동까지 언급하면서 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있잖아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네. 방법은 세 가지인 게 뭐냐면 제2에 붙인다. 제2에 붙였을 때 이것이 이제 부결, 가결, 네. 경우의 수 두 가지죠. 거기다 하나는 뭐냐면 넘어왔을 때 국회의장이 그냥 이렇게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자동 폐기되는 네, 방식. 네. 근데 사실은 세 가지 모두가 힘들어요.
자동 폐기가 되게 시킨다 한다면 국회의장 입장에서 볼 때 체면이 말이 안 되게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본인이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 여야가 합의로 넘겼으면 모르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의화 의장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제2에 붙여요. 붙였는데 가결이 돼요. 이러면 진짜 청와대 국회가 이제 정면으로 충돌한 거고 그렇죠. 부결이 된다. 부결이 되면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 또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참 힘든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쨌든 지금 가만히는 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내부 상황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보통 내부 상황이 복잡할 때일수록 또 외부로 화력을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웬만해야지 그렇게 되지. 그렇습니까? 예, 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경고한 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 메르스 관련해서 법안은 최우선 처리하되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이 메르스 관련된 되지 않은 다른 법안 60여 개 법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정의화 국회의장 측이 요구를 요청으로 네. 바꾸는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조언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이게 좀 말이 엇갈리고 했다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네. 말이 엇갈리죠.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정의화 의장 측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등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었고 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야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 장관은 이 사실 자체를 지금 현재 부인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국무위원이 어떻게 거기에 이 조언을 해주느냐 네. 이런 입장이죠. 그 양쪽 설명 다 그럴듯하긴 한데요. 일단 좀 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 장관은 헌법학자 출신입니다. 예. 예, 그런데 자신의 저서 헌법학 원론에서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정부 위임 입법의 경우에는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 정부와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네. 제가 이렇게 솔직히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네.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 정 장관도 교수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전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학계에 있을 때하고 현실 정치할 때하고 이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생각이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신 생각 왜 바꿨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근거들 이런 거는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정종섭 장관이 뭐 본인이 안 했다고 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이미 논란이 됐는데 장관이 나서가지고 국회의장이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일단 그래서 지금 이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한 헌법학 원론 같은 경우는 최근 저서입니다. 2015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이게요. 네. 저서 2015년에 네. 장관 하시면서 책을 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걸 이제 모아서 이전에 냈던 했던 거죠. 거를 개정했다. 개정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개정판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지금 뭐 당신이 옛날에 그렇게 해도 지금 이래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자 다음 헤드라인은 어떤 겁니까? 결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것을 두고요. 지금 예. 당내 파열음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예.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이 분열의 정치를 한다면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당대표는 통합의 정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실제 어제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 불참을 하는 등 사실상 당무 거부에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현재로서는 최고위에 나가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 이렇게 항의성 불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할 말 없어요. 네. 이게 할 말이 없는 게 웬만큼 이게 싸워야지 뭐 할 말이 있고 이건 이거 이렇지 여기는 이게 왜 부부싸움도요. 네. 부부싸움을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침부터 잔소리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부부와 네. 당신 어젯밤에 왜 안 들어왔고 어디 있었어? 라고 싸우는 부부는 이건 완전히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후자에 가까운
나온 거래가지고 저는 이거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뭐 새누리당이나 뭐 새정치민주연합이나 회의 때 뭐 불참하는 경우 종종 있지만 어쨌든 저번에 주승용 최고위원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많이들 다들 이렇게 나가시거나 안 들어오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네. 집단적으로 안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네. 유승희 최고위원도 안 들어오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 몇 명 안 데리고 한 거죠 회의를. 그러니까 항의 표시로 할 수는 있는 행동이라고는 하지만 또 어쨌든 어제 문재인 대표는 회의하기 네. 편했을 거예요. 예? 이견을 제출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빠졌으니까. 이 반쪽 국회 반쪽 회의에 아주 계속 반쪽입니다. 네. 이게 참. 근데 야당이 건강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합니다. 네. 예? 좀 저는 우리나라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좀 더 어떻게 이 국민과 눈높이 같이 하고 국민과 같이 걱정하고 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맨날 걱정하지 말아라. 뭘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다 잘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헤드라인 어떤 겁니까? 다음 헤드라인은 15시간입니다. 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특별사면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노건평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네.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12월에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의혹인 거죠. 그런데 좀 반론이 있습니다. 일단 노건평 씨가 설령 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예. 전 비서실장들과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공소시효 문제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네. 뇌물수뢰죄가 됐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이게 시각에 따라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거 배웠어요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신유래 시사탕탕 진행하면서 여성원 변호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 공무원이 아니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7년 10년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그것도 있고 뭐 변호사법 위반 네, 변호사법 위반도 7년. 7년. 네. 그거는 7년인데 그걸로 부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도 두고 봐야 되고. 근데 네. 노건평 씨는 지금 한 서너 번 될 거예요. 검찰 이번에 출석한 네 번째 지가. 소환이죠. 네 번째죠. 네. 좀 익숙해지셨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7시 27분 5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 따라 외곽 가시는 분들 좀 힘겨우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신갈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지금 7km 구간 가까이 밀리는데 금곡교부터 시작된 정체가 죽전 휴게소 전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그래도 신갈분기점 지나신다면 이후부터는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23번 지방도로는 용인 보정상거리 지나는데 서울이나 오산 쪽 모두 신호 한 번에 이동 가능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와 방화대교 사이 1차로에 사고 나서 이 구간으로도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우월적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5월 11일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첫째, 인허가 및 계약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 둘째, 정보 및 편의 제공의 대가를 요구하는 등 감독 단속 권한 남용. 셋째, 허위 계약서 묵인, 인건비 미지급 등 예산 및 회계 권한 남용. 넷째, 각종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부패 행위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청렴신문고, 부패 공익침해 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20이나 1398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질방 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택방 후방문 직방. 환경과학 교수 오충현입니다. 답답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줄이는 법 아세요? 도심 속 숲을 15분 이상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대 15%나 줄어들거든요. 이런 작은 숲이 모여 더 큰 혜택을 드립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유한킴벌리.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 촌철살인 헤드라인에서도 이 문제 다뤄봤습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하루 종일 벌집을 쑤셔놓은 듯 요란했습니다.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이 대단한데요. 당분간은 이런 후폭풍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 후폭풍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당을 깨자는 거냐, 진짜 깨질 수도 있지 않는 거냐라는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는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바람대로 될지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노 진영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이시죠. 박주선 의원 전화 연결도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최재성 의원 카드를 썼어요. 예? 네. 일단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지금 세월호 참사 교훈을 되새겨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침몰을 막아야 할 선장은 재난 수칙을 무시하고 정반대의 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 선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표는 왜 최재성 의원의 카드를 그렇게 고집하고 강행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침몰하는 배에 비유한 그 당을 살려내야 할 선장은 대표가 대권에 본인의 그 확실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친노 성향의 최재성 의원을 당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재성 의원을 통해 가지고 친노 패권을 청산하기는커녕 친노 세력을 강화하고 확산시켜서 2017년 대선 고지에 오르겠다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예. 당이 먼저 살아야 대선 후보에 오르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당이 침몰하게 되면 혼자서 대선 후보 고지에 올라본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비노 진영 쪽에서는 결국 사무총장이 공천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 재정,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칼날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모양이죠. 그런 측면도 크고요. 예. 저는 또 각도를 달리해서 친노 계파를 청산하지 않으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장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예. 그렇다면 친노 계파 청산의 신용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계파 청산은커녕 또 당대표 출마를 할 때 문재인 대표는 대표가 되면 계파에 계자도 안 나오겠다라고 국민과의 약속을 했지만 지키기는커녕 친노를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당이 앞으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당을 생각하는 충정에서 하는 목소리들을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요, 지금 그런 부분하고 혁신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에서 혁신 아닌 새정치민주연합 그 김상곤 위원장이 있는 혁신위예요. 혁신위도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위원회 이런 거 구성하고 그 외부 인사를 주로 해가지고 이제 구성한다. 뭐 이런 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점수제를 도입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요소를 집어넣으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두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노 성향의 의원들은 보호를 받고 친노에 반발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내려지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년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의정 성과 보고 성적서에 따라서 예. 교체가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 교체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데다가 예. 그 교체를 담당할 책임자가 예. 누구냐에 따라서 교체 결과가 너무 달라져 버립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이 이 총장 기용 우리 최재성 의원과 관련해서도 2010년도에 이분이 시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예. 친지도부 쪽 인사들은 많이 보호를 받았는데 그 외의 인사들이 많이 불공정하게 공천을 탈락했다고 그래가지고 반발 극심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최재성 의원이 또 친노의 성향을 대변하면서 친노의 뜻에 따라서 이런 차도 살인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두려움과 우려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해서는 당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면 분당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혁신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실오라기 같은 한가닥 희망을 걸고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친노 개파가 청산이 되고 친노 개파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부득이 사퇴를 해야만 된다는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혁신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고는 어떤 혁신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당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고 혁신의 구성의 의미와 그 뜻은 관철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 당이 성공할 수 없다. 불림정당이다 한다면 거대 여당에 맞서는 대안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특히나 야당 정치인으로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규결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규결이 된다. 근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 분당이 당연한 규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대천 상임고문께서 얼마 전에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이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이 가속화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 박 의원님 이름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10월 재보선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이제 광주나 전남 지역에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기초단체장요? 예, 재판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이 있죠. 그런 추측이 있는데 만에 하나 가정입니다만 재보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혁신위에서 그거 내놨잖아요. 뭐냐면 이 본인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우리 당 소속의 이 선출직 공직자가 잘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선 공천을 하지 않겠다. 예? 지금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10월 재보선부터 적용이 되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선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냈다가 괜히 기초단체장이라도 안 되면 호남 민심 도사로 돌아섰다는 타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혁신위에서 거기 공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광주 호남 쪽에서 볼 때는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혁신위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하는 그 지역에는 공천하지 않겠다는 그 예. 의지는 정말 높이 살만하고 예. 저도 최고위 시절에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예. 그런데 10월에 재보선은 있고 없고 간에 지금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를 비롯한 호남 예. 그리고 일반적 지지자들이 모두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이 당을 정말 혁명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루빨리 대안의 길을 찾아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고 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예. 10월까지 가지 않더라도 팀의 정확한 소재와 그 진단, 평가를 거쳐서 입장을 정리할 때가 오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7월 1일부터 우리 박주선 의원께서 교문위원장을 맡게 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럴 예정으로 당내에서 이제 당론으로 결정은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당 얘기가 거론이 되고 막 복잡한데 또 주류나 이쪽에서 우리 박 의원님, 이 박 의원님 교문위원장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거야 당론이기 때문에 당론을 뭐 거쳐서 예.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 민심을 전달하면서 당이 바로 가고 예. 옳게 세워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장을 한 사람이지 저는 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 주장을 해당으로 본다 한다면 그야말로 정말로 친노가 아니면 이 당을 나가라는 그런 통첩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당의 장래는 정말로 확실히 없분하는 것을 마침표를 찍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도 지금 당 윤리심판원에 가 있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친노 개파 청사는 본인의 대표 되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이고 예. 또 4.29 재보선 결과에 그 아주 참담한 패배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로 친노 패권 정당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으면 친노 개파 청산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관철이 돼야만이 혁신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재성 사무총장의 사퇴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최재성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표 사퇴와 친노 패권 청산의 과정에서 하나의 불거진 돌출 변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정상화시킨다고 그래서 문재인의 책임과 대표의 그 당을 세워야 할 선장으로서의 사명감이 다 됐다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 완전히 버전이 다른 얘기인데요. 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예? 아니, 호남에 아주 유력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게 잘 돼요? 더군다나 지역구도 광주신데 준비 잘 되고 있죠? 잘 되고는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어떤 거요? 지금 유대의 말씀이죠. 예, 유니버시아드.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지금 코앞으로 닥쳐왔습니다. 북한이 이 대회에 참석하기로 통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인권사무소 개설이 그제 있었는데 북한 인권사무소의 UN 결의에 따라서 설치되는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개설이 됐는데 북한은 그동안에 만일에 이 인권사무소가 개설이 되게 되면 북한의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모든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거든요. 그런데 순수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북한은 너무 잘못됐습니다만 이런 비이성 국가인 북한의 그 성향을 잘 알면서도 왜 북한 인권사무소를 굳이 유대를 코앞에 두고 이 개설해가지고 북한을 자극을 하고 반발을 일으키고 할 필요가 어디가 있었냔 말이에요. 이게 유대 끝난 뒤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 인권사무소를 바로 이틀 전에 그저께 서울에 설치를 해야만이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이 되고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이 정부가 유대의 성공에 대해서 찬물을 껴는 거고 정말로 무책임한 처사다. 이게 대북 정책이 정말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왜 쓸데없는 북한의 반발과 반발 초래하고 자극을 또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처방전이 대단히 잘못됐어요. 대북 정책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의사가 내리는 처방전에 똑같은 건데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무슨 놈 통일 대박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박 대통령이 아니라 통일 쪽박 대통령으로 저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사무소 서울에다가 만드는 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왜 지금 그걸 개소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 말씀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박주선 의원께서 광주에서 국회의원이시니까 아마 성공적으로 잘 될 겁니다. 어쨌든 많이 기원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요. 또 제가 이 유대회 할 때 한번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세 곳 중에 한 곳에서 고용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새롭게 느껴지네. 예? 예, 그렇죠. 예. 들어보시니까 새롭게 느껴지죠. 예. 이게 그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 데 많아요, 근데. 예, 이게 그런데 이거 현대판은 음서제라는 소리를 듣고 더군다나 있죠. 요새 같이 젊은 사람도 취직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그 갈수록 청년 취업난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 평등권 훼손, 상대적 기회 박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는 거 노동조합이 있는 매출액 상위 30개의 대기업의 단체 협약을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GS 칼텍스, 현대중공업, LG화학, SK하이닉스 다 우리 알만한 이제 그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도를 침해하는 협약으로 공정한 경쟁과 기회보장 해침으로써 고용시장에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일단 정부는 8월까지 이게 근데 노사 협약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회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이 한 가지 우리 제 제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승진에 있어서의 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고용에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능력이 있어서 들어간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그죠? 아버지가 거기 있지만 나도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내 능력은 뛰어나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괜히 오해받아서 피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거는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국민연금이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아서 SK CNC하고 SK 합병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삼성이 논란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은 SK CNC하고 SK 주식회 합병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결정했다면은 그것이 그 합병 비율의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이유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도 국민연금이 똑같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SK CNC하고 SK 주식회사 합병에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그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국민연금이 이런 게 있어요. 합병 반대한다 밝혔는데 그러니까 SK 주식회사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반대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발표 직후에 오히려 불똥은 삼성물산 제일모직에 갔는데 그 삼성물산의 주가는 6%대로 급등했고요. 그 제일모직은 국민연금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9%가량 급락했어요. 그 다음 이제 낙폭을 줄여서 3.86% 하락에 머물렀는데 논리적으로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더 큰 파장이 예상이 되고 나중에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엘리언 매니지먼트와의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명 가짜 백수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처 제소사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러죠? 다 뿔이 났습니다. 어제 법조 개정에 따르면요. 가짜 백수 제품 소비자 501명이 전날인 23일 CJ 홈쇼핑, 롯데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 그리고 아예 판매를 했던 내추럴 엔도텍 이걸 포함한 총 20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대 위자료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청구 소송이 원고들한테 유리한 방향 가면은 더 큰 위자료 청구에 나올 가능성도 크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그 소송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제 부분 환불하겠다. 이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네가 있어 수요일이 기다려져.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재료를 고르는 일부터 주스에 이름을 붙이는 것까지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홈메이드 휴롬 주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